그럼 쿠마겐코가 건축 공간에 사용되는 빛의 특징과 그의 정체성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는 재해석, 차별성, 관계성이라는 요약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재해석, 전통 공간을 재해석하고 현대화하여 작품을 통해서 전통 공간에 나타난 동양적인 사상과 자연과의 대립이 아닌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최대한 공간에 수용하려고 하는 천일 합일의 사상을 개념적으로 공간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빛을 직접적으로 공간에 유입시킨다. 유리창을 통해서 이러기보다는 재료의 틈새를 통해서 빛을 세부적으로 들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그 목적이 빛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물체의 존재성, 공간의 존재를 보여주기보다는 빛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실내로 유입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빛의 입자화를 통해서 내 외부 공간을 서로 확장하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과의 접합을, 빛을 통해서 주변과의 접합을 통해 내 외부와 지각자가 하나가 되는 유기적이고도 상대적인 공간 연출을 꾀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간 구성 요소입니다. 빛의 투명과 반투명 방법을 통해서, 그전에도 많은 건축가들이 반투명 방법을 통한 것들은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 쿠마만의 철학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철학이냐 하면, 이런 반투명, 투명을 통해서 추상적인 공간을 표현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동양적인 빛의 공간감과 깊이감,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공간의 확장감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미지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차원. 빛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만들죠? 네, 맞습니다. 그림자를 만듭니다. 이 그림자가 겹쳐지고 겹쳐져서 공간에 다양한 패턴을 만들죠. 그래서 이 공간에 만들어진 그림자가 2차원과 3차원이 공존하는 특별한 시지각적 풍요로움, 그를 통해서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성입니다. 빛을 직접적으로 실내에 유입시키기보다는 루버라는, 우리 루버, 제 뒤에 보이시는 블라인드도 일종의 루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루버라는 이름의 부재를 통해서 빛을 물체로 인식하고요. 또 통제하고 빛을 분할하고 조절해서 공간 속에서 빛에 의한 건축적 조형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마가 설계한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쿠마의 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LVMH 오사카 본사 사옥인데요. 패션 부티크 사옥이라고 합니다. 낮에 보시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돌멩이의 건물이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 밤에 그 건물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내부에서 빛을 이렇게 켜놓으면 밖으로 돌멩이 사이로 빛이 스며나가서 이렇게 육중하고 튼튼한 돌이었던 낮의 이미지가 밤에 조명 박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추상적인 투명한 모습으로 새롭게 연출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실제는 물론 돌도, 오닉스라는 돌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 패턴 무늬를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조금 트릭이 있습니다. 이 돌을 커다란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투명 필름지에 복사를 해서 유리 위에 덧붙여서 마치 전부 다 돌인 것처럼, 하지만 이 돌이 고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돌에 미려한 화려한 무늬의 패턴만 사용을 해서 유리와 돌과 필름을 같이 번갈아 사용을 해서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확장감, 또 자연이 준 돌을 공간에 사용했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쿠마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큰 카리스마라는 건물입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번성했던 가문, 그 가문의 상징인 마크입니다. 유럽 상징 마크, 유럽의 가문 상징들 마크 보면 이렇게 방패 모양의 동물 모양이 있듯이 에도 막부 시대의 가문의 상징 문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문이 지금은 대형 기모노, 일본 전통 복장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회사 문장을 사용을 해서 보면 유리와 필름을 사용을 해서 건물 파사드를 꾸몄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보시면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별거 없네요. 유리에 투명 필름지 붙여서. 근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엊그저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꽤 오래된 건물인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 안에서 보면 여기 보이시면 밖이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밤에만 안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필름지에 구멍을,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법규 위반도 있고 또 고가이고 굳이 이걸 구멍을 뚫어서 밖이 보여야 돼? 밖이 보일 거면 시트지를 뭐하러 붙여?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필름지에 미세 구멍을 뚫어서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대신 밤에는 밖에서 안이 보이는 일종의 발 역할을 했던, 그 발 역할을 통해서 이 일본 기모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또 기모노가 가지고 있는 뭐 전통 복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간에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부야 역사 리노베이션입니다. 아마도 시부야 역사가 또 한 번 리모델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리모델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 시부야 리모델링에서는, 시부야 역사 리모델링에서는 시부야가 그 구름이 그렇게 예쁜 도시라고 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표현 못 하는데 부천의 하늘도 구름이 너무 예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늘의 예쁜 구름들을 아까 말했던 반투명 필름지에, 타공된 반투명 필름지에 인쇄를 해서 마치 유리에 멋진 구름이 이렇게 항상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모토 산도에 있는 LVMH 빌딩인데요. 이 빌딩은 그전 루버, 현대식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외관에 치장하는 재료는 대부분 금속 재료였을 겁니다. 근데 이 건물에는 뭘 사용을 했냐 하면 진짜 나무입니다. 이 높은 빌딩에 이런 나무 부재를 사용을 해서 루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이 건물 앞을 지나가 봤는데요. 이 우드 루버가 가진 뭐라 그럴까, 자연감? 이게 도심 한가운데 나무로 된 건물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동양적인 느낌도 느꼈고요. 또 어떻게 저 나무를 썼지? 물론 이렇게 부식되지 않게,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이 건물을 보면 온전히 다 가려져서 창이 안 보여서, 유리가 안 보여서 커다란 나무 부재로 보인다라는 거죠. 또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이 앞에 버드나무, 벚나무죠. 이 벚나무가 이렇게 얘와 오버랩돼서 마치 나무 속에 나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피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무를 거쳐서 밖에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 숲 속에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나무 부재를 통해서 외부에 이렇게 늘어선
이런 가로수의 나뭇잎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내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자연과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일할 수 있게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렇게 건물 외관에 나무 부재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 부재, 진짜 나무를 이렇게 켜서 큰 루버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정면, 길 건너에서. 다음은 식품농업박물관입니다. 컨셉이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가장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건축물과 합해,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건물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그것이 최초의 디자인 의도였고, 석조 블라인드 남쪽에 이런 파사드, 자연 채광이 쫙 유입이 되는데, 그런 자연 채광이 유입되는 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연 채광이 유입되는 공간 안에 내부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간결함, 그리고 농업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빛, 자연을 공간에 유입시키고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라임 마사나리 미술관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전면 벽에 전통적인 한지 느낌의 하얀색으로 표면 처리를 하고 거기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지역에 제재소가 많다고 해요. 그 나무 제재소에서 켜진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한번 앞에 그러면서 그 덧댄 것을 뭐 불연속에 시간의 불연속, 모양이 다 다르니까 공간과 시간의 불연속을 나타냄과 동시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생김새를 보시면 근처 제재소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싸구려로 공사한 것 같은데 이게 나름대로 또 다 방부 처리를 하고 또 이게 어술해 보이지만 일부러 그런 어수룩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이 하얀 벽면 안에 이렇게 다시 그림자가 비치고 안에서 봤을 때도 반투명된 빛이 강하다 보니 또 명암의 대비가 생기는 그런 내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은 불교 사원입니다.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납골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 뭐 작은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영혼을 비는 일본에 쉬운 말로 많은 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잡신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기존의 사찰 그러면 전통적인 기와와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사찰 형태를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시시각각 변하는 루버의 색 그러니까 금속 루버인데요. 금속 루버가 시간에 따라서 빛을 어떤 방향에서 받느냐에 따라 벽의 밝기와 어둠이 바뀌어서 루버가 바뀌고 또 내부에서 외부로 되는 지역은 아까 보셨던 미술관처럼 반투명 한지 병풍을 만들어서 공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부를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반투명 유리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빛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월워싱 빛이 위쪽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벽 조명, 벽 등을 사용을 해서 공간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관은 검정색 그런 금속 재료를 사용했는데 빛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파란색으로 또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호라이 온천장입니다. 별거 없어요. 하지만 반투명 폴리카보나이트를 사용을 해서 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한 그런 외부 온천탕인데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온천 위에 이제 그림자가 지고 낙엽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위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런 시간의 연속성,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골에서 내가 집 짓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천장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대가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시간의 철학적 의미를 이렇게 낙엽 쌓이는 걸로 의미를 담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레스트라는 숲속의 주말 주택입니다. 숲속에 떠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뭐 전체 이렇게 긴 창문과 동양의 전통적인 발인 이런 루버, 가는 세로 루버를 사용했고요. 또 미스 반데로의 판스워스 하우스의 투명 그 판스워스 하우스를 좀 차용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함을 강조해서 외부 공간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또 내부 공간을 외부와 동일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기둥을 이렇게 가느다란 기둥을 써서 마치 진짜 숲속에 떠 있는 것 같은, 옆에 나무들이 점점 자라면서 나무들의 기둥과 가리워져서 마치 진짜 숲속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창, 일본 건축가들의 특징이긴 한데요. 아래와 위에 창문 프레임을 없이 만드는 겁니다. 없이 만든다기보다 바닥 밑으로 숨기고 또 천정 위로 숨겨서 상하부 프레임이 없이 큰 통창, 마치 유리가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유리를 만드는 기술 중에서 유리에 있는 주사에 있는 철분 성분을 얼마나 없애느냐에 따라서 유리의 투명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투명도를 내는 기술은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깨끗한 유리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므로 인해서 진짜 내가 외부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느끼도록 만든 그런 전면 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하우스입니다. 콘크리트 박스가 주는 중량감을 떨쳐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뭐로 인해서? 외부 마감재인 플라스틱 PVC로 인해서.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힘, 안정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재료를 찾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루버로 사용을 해서 공간에 빛을 끌어들이는, 근데 플라스틱이다 보니 얘가 어쨌든 약간 솔리드한 느낌이 약간 반투명 재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플라스틱 루버들이 이렇게 반투명된 외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야간의 공간이 반투명해서 밖으로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테라스 같은데요. 이 루버를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동양의 전통적인 발 형식을 이런 테라스 공간에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레이트 뱀부 월, 만리장성 밑에 중국 부호들의 주말 주택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지역에 나는 대나무를 사용을 해서 대나무를 계속 겹침으로 인해서 공간에 빛을 들이는, 그래서 그 빛이 입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빛을 거르고 걸러서 공간의 깊이감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계기로 쿠마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역주의적 건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 지역에 많이 나는 대나무 재료를 가지고 공간을 계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 글라스입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캘리포니아 언덕에 있는 그런
회의 공간입니다. 미팅 공간. 그래서 이 건물 외부에 이렇게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마치 이 태평양 바다가 여기까지 연장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했고요. 위에 지붕을 덮고 있는 스테인리스 블라인드 루버죠. 이것 역시 이 루버를 통해서 빛이 금속에 반사하고 그 사이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물에 비쳐서 이 원형 미팅 공간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이때 빛을 산란시킨다. 빛을 막 산란시켜서 공간에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뭐 컨셉으로는 이 가츠라리큐 궁에서 대나무 텐마루에 해당하는데 이 대나무 텐마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텐마루를 위에 천정면에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텐마루가 가지고 있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연결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 공간을 통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변화에 순응하고 또 본질인 이 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성격을 이 공간에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루버, 쿠마겐코의 공간은 루버의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루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전 클리어한 유리를 통해서 또 안에 보시면 이 내부 공간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투명한 유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위에 떠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그런 찻방, 미팅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조 미술관입니다. 이 공간은 이 돌 회사의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관을 계획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돌을 켜켜이 쌓고 또 켜켜이 쌓는데 솔리드한 돌과 반투명한 돌 그리고 투명하게 비워진 공간을 이렇게 쌓아서 계획함으로 인해서 경량감 그리고 모호함 그리고 공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가 서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유연함을 공간에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반투명한 차돌 같은 그래서 이렇게 이 돌을 통해서 빛이 살짝 스며들어오는 그리고 마치 빛이 스며들어오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돌 색깔에 따라서 마치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끔 공간을 계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에 루버의 틈을 만들어서 공간에 빛을 입자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로시게 뮤지엄입니다. 히로시게 뮤지엄은 역시 루버 사용, 그 다음에 반투명한 루버, 유리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공간에 루버의 연속, 빛의 산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 지붕을 보시면 뒤에 이게 삼나무에서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삼나무를 가지고 지붕과 벽 모두 격자형 목조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지역에 나오는 지역주의 건축에 따라서 이 지역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또 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에 따라서 격자 구조는 때에 따라서 속이 꽉 찬 반투명판이 되기도 하고 또 내부가 훤히 비치는 투명판이 되기도 하는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게 히로시게라는 화가의 화풍인데요. 석판화를 많이 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화풍인데 그 석판화에서 나온 건축적 기본 디자인 언어라고 할까요? 그걸 건축적 언어로 재정의해서 빛을 감지하는 건축물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 처마, 지붕 전부 루버 형식으로 돼서 공간에 빛을 산란시키고 깊이감을 주고 입자로 빛을
켜켜이 다시 거르고 걸러서 공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수 역사 미술관입니다. 역시 같은데요. 이 공간의 특징은 이렇게 그 지역에 나는 등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등나무를 가지고 등나무 줄기, 칡줄기라고 했는지 등나무 줄기를 가지고 공간에 패널을 만들어서 그 패널에 간접 패널이 약간 반투명 재료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공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라는 건 많은 건축가들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재료를 재가공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항상 그것을 고민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큰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선토리 그 뮤지엄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루버를 통해서 공간에 이렇게 빛을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나가오카 시티홀입니다. 시청에 있는 공간인데요. 빛을 거르고 걸러서 그림자의 향연을 이렇게 공간에 펼쳐서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시청 대기 공간, 시청 홀 공간에 시간에 따른 변화와 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보신 사진들을 통해서 쿠마겐코의 공간의 특징을 정의해보면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비움을 통한 상대적 관계적 표현과 환경을 지각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라는 점이고요.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을 추구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나오는 특정 재료를 사용을 해서 건축물을 계획하려고 했고 그를 통해서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쿠마겐코의 주요 사용 키워드는 입자와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빛을 거르고 걸러서 들어오는 작은 빛의 조각을 입자라고 그는 표현했고요. 그 빛을 지각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공간의 사용자가 다양한 공간감을 느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주 재료는 다 루버인데요. 그 루버가 어떨 때는 그 지역에 나는 나무 루버이기도 했다가 또 플라스틱, 또 스테인레스, 유리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긴 했는데 주로 그 지역에 나는 자연 물성 재료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쿠마겐코는 동양적인 빛, 그 중에서도 투명과 반투명 방법을 통해서 추상적인 공간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축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마겐코라는 건축가는 자연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축, 그리고 자연이 느끼는 건축이 달라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재료의 사용은 단순히 건물의 파사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성격을 결정하고 때로는 대지와 건물을 연결할 수 있고 사람과 건물, 더 나아가 지구와 건물, 사람들과 지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마겐코는 건축이라는 물질적인 모습으로 자연과 사람을 함께 사는 것, 공생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한 그가 말했던 것처럼 건축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건축,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강한 건축인 모 건축가와 약한 건축인 쿠마겐코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여나 제 강의가 강한 건축가에게 들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강한 건축인 누구와 그를 이기기 위한 약한 건축인 쿠마겐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함이 때로는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쿠마겐코의 존경을 포함합니다. 이것으로 쿠마겐코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